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음 주에는 한국 증시가 공매도가 부활합니다. 그 덕분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잔고는 23조 원입니다. 모두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기도 쉽고,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되기 직전에 대차장고 역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 가장 큰 대차장고가 발생했고, 대차장고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수량을 뜻하는데, 대차장고는 보통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벌써부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장고를 상당히 늘려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글로벌 증시가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증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거기다 다음 주는 공매도 재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주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 증시는 다음 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으로 전환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와 다르게 장 초반에는 플러스 0.02%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고,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만 10조 1,500억 원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나 증가했습니다. 자, 트위터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분기 광고 매출만 한국 돈으로 9,95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 올랐고, 또 이용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트위터의 실적이 이렇게 양호하게 나왔는데 트위터의 주가는 과연 몇 프로나 상승했을까요? 놀랍게도 트위터의 주가는 마이너스 15.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제가 3일 전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게임주 대부 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65%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거는 바로 작년에 실적이 너무너무나 개판이어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거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전망 예상치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급락이 나온다.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무려 8.02% 하락이 나왔었죠. 자, 트위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전망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마이너스 1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디즈니랜드가 드디어 400일 만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플러스 0.3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물론 재개장이 되었지만 입장객은 25%밖에 허용이 되지 않으며 일부 놀이공원의 기구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업체.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0.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히 2.6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다가 배당금도 인상,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해서 호재가 남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내리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제 결국 애플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인도의 확진자가 38만 6천 명. 네, 하루 확진자입니다. 전체 확진자가 아니라.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5월 4일부터서 인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도에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이마저도 또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인도발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고 그냥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신고가를 찍고 잠깐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가 내리면서 달러 환율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환율은 1117원인데 달러 환율이 약세면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를 확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장중에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고 장 끝난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을 찾아보시면은 이틀 전이든 3일 전이든 외국인은 코스피를 순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기사를 쓰면은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쓰지만 장 끝나고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5,900억을 팔았고 1,600억을 팔았고 이날은 매도세가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이거는 신풍제약의 블록딜이 갑자기 들어가서 당일 1,000억 원이 넘는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록딜로 인해서 장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소량 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악재인데 일단 다음 주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달러 환율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이 다음 주에 시작했는데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그럼 한국 증시도 투심이 안 좋아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상하이 종합지수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노동절로 인해서 5월 5일까지 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월 3일과 5월 4일은 아침장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은 한국 증시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이날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코스피를 보시면 이렇게 4일 동안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역시 이렇게 4일 동안 쭉 하락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주에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다처럼 번지를 쫙 밑으로 했는데 한국도 보시면 아침에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다가 10시 반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거든요. 하나 둘 셋 10시 반 번지 하면서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다처럼 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 PMI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전월보다 악화된 모습을 보여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3데이, 3일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조정을 준 것뿐이죠. 다음 주에 만약에 한국이 빠진다면은 무슨 핑계를 댈까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안 열렸고 미국장은 월요일날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무슨 핑계로 하락하면은 하락했다고 핑계를 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저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고 해도 한국 증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단 미국 증시가 떡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갔다가는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떡락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85, 1% 가까이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선반영 받았다고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다음 주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제 어느 정도 소설 중 소설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외국인 투자자는 몰라도 기관 투자자는 월요일날 매수하지 않을까요? 그도 그럴 게 뭐냐면은 공매도를 위해서 일단은 주가를 띄워놓기 위해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올려놓고 공매도가 재개되었어도 지수는 상승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인터넷이라던가 뉴스에 홍보를 하죠. 그럼 그걸 듣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날이라던가 혹은 어린이날이 끝나고 또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요. 하지만 이 주식을 사서 타 기관에다가 주식 대차라고 하죠. 대차 서비스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지수라던가 혹은 종목의 고점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고점에서 공매도도 치고 차익 실현까지 해버리면은 환장의 콜라보로 인해서 개인들은 고점에서 그냥 사망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여러분 증시가 너무 빠질 경우에는 금융투자를 불러놓고 5천억 원 이상 규모를 자금을 조성해서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자하거든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만약에 다음 주에 다른 나라는 다 내렸다? 근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다른 기관의 방어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안 빠졌거나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광고를 할까요? 한국 공매도 재개 첫날 전 세계 증시는 내리고 한국 증시만 올랐다. 아니 그런 식으로 기사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4월 달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익 실현을 다 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루 이틀 딱 사고 뉴스 타이틀 뽑고 개인 투자자분들 증시로 끌어당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을 시작했을 때 대차장고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차장고는 여러분 공매도의 선행지표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건데 어제 영상과 그저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죠. 바로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 근데 여러분 호텔신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차장고 급증 종목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9.5%에다가 대차장고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물론 여러분 대차장고가 급증했다고 해서 갑자기 공매도가 확 들어오거나 혹은 주가가 확 내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하향이었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차장고를 늘려가면서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자자자자작 치면서 주가 자체는 올리고 막판에 투매. 이게 정말 개미꼬시기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얘를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날 막 9만원 돌파하면은 사람들 열광하면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머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했는데 9만원을 돌파하고 9만원을 지지해줬네 하면서 막 들어오고 10만원 근처에서 와리가리 친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서 공매도 치고 쫙 빼버리면은 최상의 시나리오 아닌가? 자, 공매도가 금지 기간일 때는 말이죠. 시장 속보로 공매도 상위 종목 혹은 대차장고 상위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시간에 다닐까 보니까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갔거든요. 이렇게 하한가를 간 이유가 뭐다? 유상증자를 해서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인데 이거는 개인주주 대상으로 한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전환사채라던가 혹은 유상증자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유상증자가 뜬 종목을 만약에 공매도를 쳐봐요. 급락 나오면 내가 무조건 수익이다? 근데 외국인 기관이 매집해놓은 종목이야. 그럼 얘네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너무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은 주식을 사서 위에서 매도해서도 수익을 내서 나갈 수가 있고 고점에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공매도로도 수익을 보면은 자기가 그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 거기다 공매도로도 수익, 횡보 구간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주식을 대차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럼 대차 서비스로도 수익, 아니면은 옵션 만기일 기간에 옵션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재개를 한 다음에 지수를 올려놓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주 가서 다시 빼버리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너무나 쉽게 외국인과 기관은 돈을 벌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줄타기인 상황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신용잔고 많은 종목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투매가 나올 종목이 상당히 많고 또 지지선을 거의 다 깨버린 종목 예를 들면
신풍제약 7만원이 깨지고 드디어 69,800원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개인인데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럼 나라도 신풍제약 가서 공매도를 때릴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7만원이 깨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위태위태 하신 분들이 20만원대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신용 쓰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반대 매매가 나가서 넉다운이 됐고, 여기서 이제 양봉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가신 분도 여기서 이제 넉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신용 반대 매매는 이만큼까지 안 돼요. 증거금이 모자르면은 이만큼까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떨궈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약간 털리신 분도 있지만 이쪽에서 좀 반등 나와서 버티신 분이 있어. 여기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나갔는데, 이제 여기서 물린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못 견디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만 툭 치면은 바로 반대 매매 나가는 종목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지금 이만큼 샀고 3일 동안 거의 다 팔았는데, 자, 엑셀로 계산해 보시면 아직까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3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죠. 23만 주를 장중에 확 던져버리면은 품해가 나올 수 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잠깐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서 공매도를 친다. 그리고 여기 있는 20만 주를 한꺼번에 와르르 던져버리면은 하방 VA도 걸릴 수 있고, 아니 지난주도 7만 1,000원 깨버리려고 이렇게 한 15,000주 정도 던지니까 그냥 밑으로 쑥 빠져버려요. 이렇게 너무 쉽게 7만 1,000원이 깨지고 2차 지지선 7만원 깰 때도 이거 다 해봤자 얼마예요? 10만 주도 안 돼. 이거 그냥 다 하면은 3만 주예요. 3만 주. 3만 주 던졌는데 이렇게 종목이 아침부터 그냥 쑥 내려가 버리죠. 현재 신풍제약은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하루에 한 주, 16주, 300주, 700주, 400주 이 정도는 되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기본 1000주로 시작할까요? 1000주, 만주?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 처지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MSCI 지수 편입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일주일 전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MSCI 반기 리뷰,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그 종목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다. 이번에는 SKC, 현대 HMM, 그리고 하이브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HMM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될 거라고 거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HMM을 연일 매수 중이기도 한데, 지난번 MSCI 지수 편입 종목이 공개되었을 때 한국의 MSCI에 편입되는 종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후폭풍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월 11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공개되기 전에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자, 빅히트가 사명이 바뀐 게 여러분 하이브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안 돼서 이렇게 바로 쭉 빠졌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또 MSCI 지수 편입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MSCI 지수 편입 조건 중에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상장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빅히트는 2020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 불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 기준으로는 200만원 이상 해외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뒀을 경우에는 꼭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진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양도소득세도 같이 존재하고 환차익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외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드래곤플라이에 이어서 또 하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BDI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런 뉴스 덕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갔죠.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만 발행돼도 하한가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라도 빠져나가는 게 좋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탈출 안 했다? 그럼 다음날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SBS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제가 장중에 봤을 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25.54%가 상승, SBS 미디어 허브 같은 경우에는 29.85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25.49%로 마감됐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TY홀딩스하고 SBS 미디어 홀딩스가 합병한다는 뉴스 때문에 올랐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왔죠. SBS 컨텐츠 허브도 급락. 아니 여러분, 이렇게 거래량이 평소에 없는 소형주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었고 올리는 종목들이 우선주라던가 스펙주 이런 종목 위주로 올렸었죠. 하나투자증권 우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보냈고, 노루페인트 우우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노루홀딩스 우우 같은 경우에도 18.72% 상승, 심지어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우 이 주식 같은 경우에 30분마다 단일가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한 종목을 매매한 걸 보여드렸었죠.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었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잠깐 먹고 또 한 종목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바로 막창도 아닌 대창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구리 관련 주식입니다. 구리 관련 주식은 풍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대부분 코스피 종목이에요. 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2.72%로 마감되었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5.36%. 자, 최근에는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구리 관련주도 52주 신고가를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풍산을 이 자리에서 들어가 볼까 아니면은 대창을 할까. 근데 대창 같은 경우에 밑에까지 최저가로 가서 먹을 수가 없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공략했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했어야지 정상인데, 이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쪽에서 지금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여기를 터치했으니까 더 밑으로 빠지겠지 해서 3,600원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이런 대치 상황 사태였어요. 여기 2,500원을 대창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위로만 올라가 주면은 꽤 짭짤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마이너스 4%인데 만약에 보합까지 가면은 내가 여기서 잡으면은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창을 9시 53분에 2,515원에 잡았고,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턴 어라운드를 하려는 상황이죠. 코스피가 이쪽에서 이렇게 쫙 가면은 당연히 대창 플러스로 전환되겠죠. 자, 코스피가 여기 시간을 자세히 보세요. 10시 27분이죠. 근데 그 다음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쫙 내려가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자마자 하락 전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시 27분에 정확히 던졌습니다. 정확히 이 부근에서 던졌는데 수익률이 1%가 안 되고 일단은 던졌어요. 일단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하면은 얘는 2,500원이 깨지겠다 싶어서 던졌고, 그리고 위에서 계속 눌러요.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뭐냐면은, 외국인은 이 밑에다가 깔아두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10억 원, 20원 막 걸어놓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위에서 이 물량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싸요. 그리고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바뀌어요. 정말 쓰레기 같죠. 보세요. 외국인이 처음엔 여기서 샀잖아요. 물량 줄어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에다가 누가 사러 이렇게 팍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위에 갑자기 촘촘하게 다시 벽이 생겨. 계속 눌러버리면서 밑에까지 빼버리는데, 장중에 매매하기는 풍산이 훨씬 더 좋았어요. 얘가 36,000원에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놨는데 36,000원이 체결되긴커녕 얘는 36,900원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더군요. 아니 여러분, 코스피 어떤 종목을 클릭해 보셔도 종가에는 오히려 동시호가 전보다 더 밀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때 이렇게 15만 4천원이었는데 동시호가 끝나고 나면은 15만 3,500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전에는 87,300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87,100원. 대창 2,480원이었는데 마지막에 밀어버리죠. 2,470원. 그런데 저렇게 밀어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밑에 꼬리를 나오면서 위로 올려주잖아요. 그럼 개인이 따라 붙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가 조금이라도 매수를 했죠.
그런데 대창은 어떻게 됐어요? 대창은 그냥 개인 투자자가 싹 끝에까지 밀어버리니까 도저히 못 버텨서 손절이 나가죠. 2,500원 강력한 지지선도 깨버리고 종가도 무슨 계속 위에다 10억 20억 쌓아두면서 눌러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버텨요? 테스도 보세요.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럼 개인이 따라 붙어요. 보시면은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 먹튀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힘들게 손절을 했는데 대창 시간에 다닐까 보세요. 플러스 2.43% 상승했어. 거기다가 대형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보여드린 기사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보다 구리가 낫네. 구리 사상 최고자 초읽기. 이 기사가 장 끝난 다음에 나왔어.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를 사람들이 다 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풍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따라 붙었죠. 그래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승이 안 나왔어. 자, 그리고 29, 18. 29 산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다닐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뿅. 야, 플러스 3.89% 상승. 이 종목 역시 구리 관련주예요. 정말 어이없죠. 종가까지 개인 못 따라붙게 이렇게 쫙 밀어버리고 개인 손절 나가잖아요. 시간에 다닐까 해서 귀신같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국일신동도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승.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 종목 역시 구리 관련주예요. 자,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지금 구리 관련주 중 하나를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장중에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구리 값을 보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다음 주 혹시 기사 뜨지 않을까? 이게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신고가 찍을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에 기사 하나 빵 떠가지고 구리 관련주 그냥 갭 10% 뜨고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고 누르는 게 약간 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뽀록샷이 터진 거고. 자,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비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옵션을 빼고 출시를 한대요. 자, 기사를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장이 휴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후방 지시 등이라던가 혹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이런 옵션을 빼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넣어서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악재가 될 수가 있죠. 차량용 반도체주 다음 주에 끌어올릴까요? 아니, 금융투자가 지난주 SFA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죠. 얘를 그냥 이렇게 샀고 얘도 밑에까지 찍어 눌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뉴스는 한번 삐용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빼요. 지난번에 뭐 테슬라 협업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켰던 SFA 반도체 그 뒤로 여기 고점에서 어디까지 뺍니까? 이 밑에까지 쫙 다 빼서 상한가 거의 다 깨버린 자리까지 와버렸죠. 그 다음에 올리는데 차량용 반도체 뉴스 딱 띄워놓고 15%나 장중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20% 가까이 뺐죠. 다 빼버려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주는 너무 무섭고 좀 쓰레기 같은 애들이 많은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랑 투신 애들이 장난 잘 치는 게 저런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빵 뛰었죠. 여기서 또 장난쳤죠. 여기서 또 장난치고 튀고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갔어요. 근데 3일 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수. 근데 얘네가 매수해놓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뉴스 띄운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오르면은 얘네는 분명히 먹튀할 겁니다. 근데 대창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손절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손절했는데 또 올라가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추격 매수하는 분이 있는데 바보입니다. 얘네가 지금 사놓고 던질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이 다시 들어가는 거는 손절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손절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복구할 종목이 있나?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자르자 이러면서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되거든요.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제 하나마이크론이랑 그 다음에 레버리지 대창 갔다가 44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매매하다가 이렇게 물렸는데 손실률이 얼마입니까? 122만 원이다. 그래서 오늘 수익 봐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왜? 코인이 더 손실이 크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코인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코인 계좌를 보시면 지금 손실률이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30만 원대까지 지금 손실률이 줄어들어서 조금 있으면 제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근데 지금 이것도 여러분 손절한 다음에 바로 복구하라면 복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 코인 매매를 진짜 한 10분에 한 번씩은 계속 하면서 주말을 지난주에 날려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말을 저렇게 날려먹을 바에 그냥 차라리 코인 하나 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낫지. 괜히 손절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또 영상도 못 만들고 주말에 운동도 못하고 밖에 못 나가거든요. 전 지난주에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금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코인을 100만원으로 할 때 하루 30만원도 벌고 40만원도 벌었어요. 근데 지금 투자금이 얼마죠? 1200에서 1300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투자금이 적었을 때는 수익이 잘 나는데 투자금이 커지니까 부담감도 커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00만원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지코인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잤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올랐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률이 45%예요. 45만원 먹었어. 100만원을 갖다가 45만원을 먹었어요. 45만원. 하루 만에 45%예요. 잠도 잤어.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와 1000만원 넣었으면 450만원이었겠네. 근데 이거 1000만원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넣고 여기서 잡았잖아요. 근데 이쪽까지 빠지는데 15초밖에 안 걸렸고 퍼센트테이지도 정말 무서워요. 15%가 빠졌어요. 이거를 여기서 손절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선이 200인데 200도 깨졌는데 바로 손절 나가죠. 근데 100만원이면은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 잠이나 자자.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잘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시드 올린 다음에도 되게 코인이 잘 됐어요.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1% 먹으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가를 다 잡아먹어야지 1%거든요. 1%? 수수료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야. 거기다 수수료도 적어. 그리고 한 호가만 먹어도 빨간불 들어와. 그리고 제 투자금은 원래 10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0이 됐다는 건 제가 200만원 이상 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200을 버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한순간에 한 750만원, 500만원을 벌 기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시켜먹은 치킨인데 이게 300만원짜리 치킨인 거 아세요? 저는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안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분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하면은 수수료가 더 나갈까봐 그냥 일반 전화로 이분들께 전화를 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할 때도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할 경우에는 미리 성결제가 되지만 저는 카드 리더기 갖다가 직접 손으로 카드로 긁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코박 토큰이라는 코인을 매매 중이었어요. 이 코인의 상승률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알아요? 10,000원도 안 되던 게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거의 20,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예요? 하루 상승률이 100%가 넘어요. 100%가. 근데 제가 지금 저 코인을 사놓은 상태에서 주문한 치킨이 온 거예요. 주문한 치킨이 왔을 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 3% 4%대에다가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혹시라도 슈팅이 나오면은 못 팔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이게 결제를 할 때 카드 주문을 안 하고 배달의 민족에서 했었으면은 너무 바쁘니까 아저씨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하고 그냥 문 앞에 놔두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신용카드로 주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다다닥 빨리 뛰어나갔어요. 근데 카드 리더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도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딜레이가 됐고 제가 자리에 와보니까 이 종목이 거짓말 안 치고 제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55%가 오른 거예요. 내가 치킨을 받으러 안 나갔으면은 이거 매도 안 걸었어요. 근데 치킨을 먹기 위해서 그냥 위에다가 호가에다가 걸어놓고 밖에 나갔다 오니까 얘가 플러스 55%가 올랐어. 너무 순식간에 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매도를 안 걸어놨으면은 조금 더 지켜봤거나 못해도 100만원 200만원 벌었겠죠. 근데 고작 3% 30만원 먹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도대체 치킨을 시켰지? 보쌈이나 시킬걸.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사람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돈을 날린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분명히 그날 돈을 한 150만 원인가 벌었었거든요. 근데 저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고 제 주말은 진짜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그냥 저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뇌동매매를 해서 제 수익금이 좀 깎인 거예요. 원래는 투자금이랑 원금이랑 합쳐서 1,50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열받아서 뇌동매매하다가 손실을 좀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그냥 차라리 물려있자.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번 주말 한 일요일쯤에 지가 알아서 팔릴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자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창이라던가 이런 종목 본인이 손절했어. 그 다음에 막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순간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그 150% 올라간 저 종목 다시 추격 매수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서 손절했더니 다음날 열받게 다시 올라가더군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본인이 손절한다면 그 종목 다시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중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다음 주는 지난주처럼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한국 증시가 급락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한국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와 별개로 개인들의 투심 약화로 생각보다 매수세가 줄어들며 장이 매우 루즈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차장구 급증 종목을 주의하세요. 호텔 신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 직전에 대차장구가 급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매도 상위 종목과 대차장구 급증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매일매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코코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